네, 핵심만 빠르게 살펴보는 주식 10분 팁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여기 나와 있는 와이즈 버즈고요.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와이즈 버즈가 연타 랠리로 갔다가 장대 양봉을 뽑아주면서 좀 움직였는데 딱 봐도 움직임이 말이 안 되는 파동이죠. 이상하죠. 굉장히 수상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면서 다음 흐름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와이즈버즈는 이슈가 두 개가 지금 엮여져 있어요. 우선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 메타버스 말고 그냥 메타 얘기하는 거예요. 메타라고 이 페이스북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 요거의 모회사예요. 모회사인데 이 메타라는 이 기업이 있어요. 어쨌든 여기 밑에 딸려 있는 게 페이스북, 여러분들이 아시는 페이스북이 있고 인스타그램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새로운 SNS를 요즘 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스레드라는 거거든요. 그냥 뭐 페이스북 같은 거라고 뭐 물론 좀 다르긴 한데요. 그냥 뭐 똑같이 SNS의 일종이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스레드라고 있어요. 있는데 이 스레드를 이제 우리나라는 이미 활성화가 지금 되고 있고요. 이 유럽에 또 출시를 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 와이즈버즈가 이 메타의 비즈니스 파트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또 출시한다니까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메타도 좋고 이걸로 비즈니스 파트너인 와이즈버즈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의 공식 비즈니스 파트너라서 부각받는 부분들이 지금 있고요. 더해서 또 엮여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정치 테마주로도 엮여 있거든요. 어떤 정치 테마주냐면은 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또 사퇴를 하게 되면서 이 일각에선 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또 후보가 될 수 있다라고 좀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김한길 관련주 정치 테마주로 좀 엮이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이렇게 수급이 쏠리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결국에는 첫 번째 이런 메타 관련해서 비즈니스 파트너로 부각됐고 두 번째 정치 테마주로 엮여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다. 당분간 이 모멘텀 특히나 이번 정치 테마 모멘텀은 어차피 내년도에 4월달에 총선이 있죠. 그때까지 정치 테마주들은 계속해서 움직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계속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이고 이 스레드도 사실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유럽에 또 진출을 하고 이제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어쨌든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남아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이제 초입 단계에 들어가서 가고 있는 영역이라서 요 두 가지 이슈 모두 이번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 기한이 내년 4월 전까지로 이미 정해져 있지만 1번만 보더라도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부각으로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고요. 재무적으로는 뭐 그냥 저냥 뭐 무난한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뭐 딱히 영업 적자가 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긴 한데 이때보다 좀 영업이익 폭이 조금 줄어들어가지고 최근에 다시 상승 추이를 돌리고 있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좀 줄어들었다라는 점이 아무래도 영향을 받아서 상장하고 나서 조금 빠졌다라고 보이는데 이제 다시 3년 동안 매출액도 늘고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보이다 보니까 여기 구간에서부터 이제 추가적으로 빠질 가능성보다는 이제 준비를 해놓고 다시 끌어올리면서 가는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주식은 이 추세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 지금 적자가 났었던 상황도 아니고 이 정도면 충분히 많이 빠졌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3년 동안 성장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이제 반영될 가능성에 대해서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매매하는데 위험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요 재무적으로는 문제는 없으니까요. 요거 좀 기억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기술적으로 들어와 살펴볼 건데 야, 진짜 변동성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이 그림이 진짜 쉽지 않은 변동성이에요. 일반적으로 나올 수 없는 변동성이지. 1,000원짜리를 2,500원까지 150%를 한 번에 끌어올렸다가 한 번에 빼버리고 이 난리를 치는 그림이 이게 일반적인 힘 가지고 가능한 그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힘 가지고 가능한 그림이 아닌데 여기서 또 거래량도 왕빵 뽑히고 있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특이한 지점이고 뭔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이런 데서 거래량들을 막 터트리면서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자리는 더군다나 또 밑에서 하단 부분을 다 지켜주고 나서 또 이 저점 잡이 패턴까지 만들어주고 반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밑으로 뚫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그림상 다시 강한 모습들 보여주면서 찔러주는 그런 그림들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박스권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보면은 크게 봤었을 때 이렇게 큰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 박스권은 위에서 이전 고점 돌파를 못하면 밑에까지 오고요.
밑에서 저점을 잡고 끌어올리면 위에까지 갑니다. 위에서 다시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데 실패를 하게 되면 다시 밑에까지 오는데 밑에서 다시 이전 저점을 살리면 어떻게 된다? 다시 위에까지 가려고 할 거다. 지금 방향성은 어떤가요? 밑에서 위로 끌고 가는 방향성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열릴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기억을 하시고 저점을 잡았다는 패턴 이렇게 제가 몇 번 설명드렸어요. 이중바닥형 종가 돌파 패턴이 나오기도 하고요. 3중바닥형 종가 돌파 패턴이 나오기도 합니다. 아니면 그냥 이런 박스권 종가 돌파 패턴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전 저점 부근에서 이런 패턴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종가 돌파가 나왔죠. 이게 나오는 패턴이 나오면 여기 저점 잡았다라는 신호니까 당분간 이제 1000원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확률상 매우 현저하게 떨어졌으니까 이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이제 엄청나게 낮다. 여기 위에서부터 이제 탄력이 잘 붙는 지점이고 이미 슈팅이 한번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림을 만들면서 서서히 박스권 상단 라인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제고해 볼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기대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상단 라인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다음 목표가는 2,400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 전에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가 우선 최종 목표가라고 지금은 보이거든요. 왜냐면 재무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라는 건 뭐 확실히 보이고 있지만 아직 재무가 더 좋아져야지만 이 적정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서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게 아니라 우선 두 눈에 보이는 사이즈만 가지고 설명을 했었을 때는 우선 여기까지만 보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박스권은 말씀드렸다시피 밑에서 성공하면 보냅니다. 보내요. 밑에서 성공하면 위에까지 보내는 게 가장 확률 높은 룰입니다. 그래서 결국 보내긴 보내더라도 이게 여러분들이 막 좋아하듯이 땅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쉽게 가주는 아무도 마음고생하지 않고 모두가 찬란하게 익절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보내주지는 않을 거예요. 지저분하게 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라인이 이게 박스권이 작아요. 이렇게 작으면 거리가 가까워서 한 번에 따다다닥 이렇게 치는 게 가능해요. 이게 강남에서 강북을 갈 때 우리 중간에 뭐 휴게소를 들리나요? 가까우니까 들릴 필요가 없죠. 근데 요거 1000원서부터 2500원까지는 거리가 엄청 멀죠. 마치 부산에서 서울까지 운전을 하고 가는 건데 여러분들 중간에 휴게소 한번 들리죠. 왜? 뭐 3시간씩 4시간 5시간씩 운전하면 허리 아프고 화장실도 중간에 가고 싶고 이러니까. 그래서 보통 중간 지점이 휴게소 라인으로 자리가 잡게 되는데 요 휴게소 라인에서 지금 딱 건드렸거든요. 여기서 이제 반응이 나올 건데 아마 휴게소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해주면서 뭐 밥도 좀 먹고 볼일도 좀 보고 그러고 출발할 수 있으니까 그 변수를 좀 체크하세요. 이때랑 똑같은 거죠. 와도 이렇게 가지 않는다고요. 왔다 갔다 이러면서 휴게소에서 시간 좀 보내다가 보내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와이즈버즈가 지금 제가 봤었을 때는 첫 번째 기술적 반등까지는 사실 나왔고요. 여기까지 왔으면은 지금 더군다나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어요. 매도 물량들도 단기적으로 좀 많이 쏟아졌다는 얘기거든요. 못 간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 올라오다 보면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고 나면 직후에 보통 눌림이 나옵니다. 왜? 힘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근데서 여기가 어떻게 보면 지금 휴게소 라인이기 때문에 힘을 좀 운전하느라 썼으면 뭐 해야 돼? 살짝 이 긴장도 좀 풀어주고 화장실도 가고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조금 눌림 좀 주고 왔다 갔다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봐도 지금 이평선들 각이 멀죠. 이게 시간을 보내주면 이평선들이 이렇게 따라 올라오겠지. 여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다가 다시 돌파각을 치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걸로 보이니까 눌림목이 좀 나오는 거 감안하고 보셔야 된다. 내가 이걸 못 버티겠어. 이렇게까지 큰 스윙 나다가 다시 쪼그라드는 걸 견딜 수가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 찔러본 고점 정도 라인이 1차 목표가로 잡으셔도 괜찮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늘어질 수 있다라는 게 좀 어느 정도 보이는 상황이니까. 저도 바라지 않지만 그냥 가길 바라지만 흐름상 가능성이 그래요. 여기도 왔다 갔다 이게 거의 6개월입니다. 내가 이걸 견딜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욕심은 나지만 견딜 자신이 없는 거면은 그거에 맞춰서 하는 게 방법일 수 있어요. 눌림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지금 자리에서 분할익절 수익도 큰데 한번 챙겨줘요. 분할익절로라도 반절 챙겨주고 나머지 왔다 갔다 하다가 자리 잡고 여기 저점 자리 잡아놓고 지켜보고 있다가 돌파 나오면 남은 물량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장기로 끌고 가면서 결국 최종 목적지 2,400원까지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대처하시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분할익절 한번 하고 휴게소에서 좀 쉬다가 다시 1,600원 돌파가 나오면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 이 과거처럼 쏘는 그림이 나오게 되면서
2,500~600원 정도까지 2차 목표가가 열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 대처를 좀 하시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요 1,000원짜리는 죽어도 뚫리면 안 됩니다. 여긴 절대 뚫리면 안 되는 자리니까 요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요때 당시에 또 찔러보면서 사실 최대치 거리량 한번 뽑았었거든요. 여차하면은 여기 매물도 한번 소화하려고 찔러봤던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요거는 그때가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혹시 큰 시세로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 완전히 대폭발 랠리로 가버리게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2,600원까지 보고 계실 때, 만약에 나중에 여기 도달했었을 때 제가 다시 찍어드리긴 할 건데, 2,600원짜리까지 돌파하기 나오면 이게 하나의 파동이 되게 되면서 2배짜리 파동이 더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 넘어가면 6,000원 정도까지 갈 수는 있는데, 이거는 알아만 두세요. 그때 가지고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그래서 지금은 눈앞에 있는 것부터 해결하는 게 먼저니까, 지금 총정리를 해드리면요, 여기까지 올라왔고 지금 박스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밑에서 저점 잡아놨고 끌어올려서 2,400~500원까지 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원래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밑에서 위로 끌고 가는 파동이라 기대할 수 있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요. 거리가 멀 때는 어떻게 되죠? 부산에서 우리 서울 갈 때 휴게소 들린다 그랬죠. 절반 정도 라인이 보통 휴게소 라인입니다. 휴게소 라인에서 지금 볼일도 좀 보고 밥도 먹고 갈 수 있다. 이때처럼요.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한 방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지금 더군다나 거리량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힘을 많이 썼기 때문에 분명히 이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요거까지 거치고 나서 나중에 1,600원짜리 돌파가 나오면 그때 강하게 쏠 수 있다. 근데 그 전에 내가 이걸 못 견디겠다, 몇 달씩 걸리는 이 과정을 못 견디겠다 싶으면 지금 수익 났을 때 뭐 반절 이상은 익절을 해주시고 다음에 뭐 재공략을 하시던지, 아니면 남은 물량만 홀딩을 하시다가 수익 챙겨놓고 홀딩을 하시다가 자기 본전이 뚫리지 않는다라 그러면 홀딩하고, 안 뚫리는 선에서 1,600원 돌파 나오면 남은 물량을 쭉쭉 치고 가져가면서 2,400~500원 정도까지 익절 지점 잡고 마무리 지으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이해가 다 되셨을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요걸 라인들을 왜 잡아드리고 있죠? 계획 세우시라는 거죠. 요 계획을 세워두셔야 돼요. 여기서 따닥 이렇게 치고 이땐 좋았지, 올라가 있다. 근데 갑자기 순식간에 무너뜨리면서 막 난리치고 엄청난 변동성과 함께 속임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아무 계획 없이 보고 있다가는 눈 뜨고 코 베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세워두셔야 중간에 길을 잃지 않고 원하는 방향대로 갈 수 있으니까 요거 꼭 세워두시라는 차원이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대신에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요 계획이라는 게 100% 무조건적으로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시장 상황이라는 게 분명히 중간중간 변수들이 끼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수에 맞춰서 계획을 수정을 좀 해주시면서 보셔야 되겠죠. 요 수정을 좀 해주시면서 보셔야 되는데, 이게 어렵다라기보다는 사실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 게 저도 해드리고 싶은데, 영상을 제가 지금 기준으로 찍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든 해드리려고 하는데, 뭐 다음 얘기를 지금 어떻게 제가 다 끌고 와서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상은 어쩔 수 없이 실시간성 면에서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단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주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알림방이고요. 알림방 같은 경우에는 글로 써드리고 타자로 쳐드리기 때문에 당연히 실시간성 면에선 압도적으로 좋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림방은 요게 장점이니까 한 번씩들 들어오셔서, 뭐 예를 든다라고 하면은 시장 상황 설명드리면서 뭐 요런 종목들은 요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타점을 노린다면 언제 노리는 게 적합할 수 있겠구나,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 1차 목표가는 어디, 2차 목표가는 어디까지 갈 수 있고, 잘 움직이다가 시장 상황이 꺾이고 중간에 좀 문제가 발생하겠다 싶으면 중간에 끊어주고 나오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구나. 지금 이탈각이 나왔을 때 좀 리스크가 생기는 지점들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이 밑으로는 보지 말아야 되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공부용으로라도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씩들 들어오셔서 같이 좀 살펴보시면 더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이 애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정보 공유방, 알림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알림방에서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거죠. 종목 공유를 좀 하루에 한두 종목씩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하루에 3% 정도에서 10% 정도 가량 좀 목표로 해가지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로 좀 편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 한 번씩들 들어오셔서 같이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뭐 어지간한 장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거의 한두 종목씩은 꼭 수급이 들어오는 것들이 몰리기 때문에 정말 완전히 폭포수같이 하락이 나오는 막 그런 장을 제외하고는 매일같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씩들 들어오셔서 이런 식으로 같이 공유도 좀 받아보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고, 공부용으로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타이밍에 지금 공략을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서
견해도 좀 넓혀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고요. 올려드리고 나서 뭐 이런 식으로 상한가 달성, 그리고 뭐 수익이 나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계속 알림 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 건지도 다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다른 대응들도 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같이 설명을 좀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들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려드리는데 또 중요한 것들이 사실 여러분들 대부분 계좌가 깔끔한 경우를 제가 많이 보지를 못했거든요. 거의 대부분 막 터줏대감처럼 막 마이너스 40%막 이런 식으로 물려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자기가 처음부터 뭐 계획하에 사실 계획하에 40% 마이너스 40%씩 치면서 가져가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냥 물린 거지. 정말 솔직해집시다. 이런 것들은 솔직하게 한 번에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이 이제 악성재고죠. 악성재고. 이런 것들은 악성재고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것들은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것들 손절을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못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한 번에 날아가 버리는 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익들도 좀 잘 챙겨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수익도 조금씩 챙겨 가시면서 이거 챙기고 땡이 아니라 챙기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뭐 어떤 종목이 어떻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걸로 수익을 좀 내시면서 같이 조금씩 같이 줄여 나가시는 건 나쁘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은 부담스럽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 챙겨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처리해야겠다라고 생각되는 종목들이 있으면 같이 상세 처리는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하시는 거지만 같이 해 나가시면서 아무래도 진행을 해 나가시면은 조금 더 계좌 안정화가 빨리 돼서 이제 두 눈 뜨고 조금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도의 계좌가 완성이 되면은 그때부터 좀 수익을 안정적으로 쌓아나가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같이 들어오셔서 공부도 하시고 계좌 안정화도 좀 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한 번씩들 들어오셔서 보시면 더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시황 브리핑도 드리고 있죠. 오전에도 드리고 있고요. 점심에도 드리고 있고 오후에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지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도 설명을 드리고 있고 테마적으로는 지금 뭐가 가장 핫하게 움직이고 있고 약세 테마는 뭐가 있는지 업종별로 봤었을 때는 어떤 업종들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어떤 업종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같이 어차피 시장 상황 따라갑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주도 면밀하게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내가 오늘 대응을 해야겠구나.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도 좀 한번 짜보시고 이 도움도 좀 받으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운영을 하고 있고 자 아침부터도 브리핑 당연히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후에도 브리핑 이런 식으로 드리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한 번씩들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종목 공유도 한 번씩들 받아보시고 이렇게 시황 브리핑도 받아보시면서 서로 간에 또 정보도 교류도 하고 여러분들끼리도 뭐 대화도 좀 하고 하시면서 조금 더 우리가 뭐 한 번에 이렇게 한 번에 껑충 뛰는 거는 힘들어도 점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보 교류를 계속 하시면서 도움도 좀 받으시고 어찌되었든 제가 더 오래 했을 거 아니에요. 저의 견해들도 아낌없이 나눠드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 토대로 여러분들의 실력들도 좀 같이 일치월장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같이 발전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한 번씩들 알림방 들어오셔가지고 살펴보시면 더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